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이한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는 위급 상황을 넘겼고 이 대표는 음식 섭취 없는 병상 단식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병원을 방문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인데요.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국회의 시간이 되겠네요. 9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의회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의회 김경도 부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데요.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대표 발의를 한 안동시 의회 김경도 부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도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경도 부의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꼭 일주일 됐는데 안동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0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680억 원을 투입해서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부 북구권 11개 시군에 이 사업이 중심 숙박 휴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안동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공동 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지난 2000년 벌써 23년이 지났군요. 그렇죠. 국책 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인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 아마 안동 시민들 다 느끼고 계실 텐데.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그렇게 채택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지켜보시면 잘 사업 계획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 완료가 지금 한 2년밖에 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관광단지 개발 부진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또 다각도의 대안 마련을 통해서 적극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까지 내게 되신 건데, 자, 안동문화관광단지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시설지구가 22개소에 중에서 14개소만 이제 분양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 진도율인 58.7%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상가의 경우 높은 분양률에도 이제 불구하고요. 실제 운영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예. 예. 숙박지구도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호텔 2곳 정도 생각나는데. 예. 지금 숙박지구가 총 10개 지구로 있는데요. 10개 단 지구. 3곳이 이제 분양은 됐지만, 예. 그마저 2곳만 운영 중으로 지금 분양 후에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숙박지구. 그러니까 호텔, 콘도 등등 이런 시설 지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10개 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3곳만 분양됐고 그마저도 2곳만 지금 호텔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예, 2000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 시작할 때는 참 굉장한 발전을 꿈꿨었는데 그렇죠.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안동문화 관광단지 개발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있어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의 강제성이나 법적 구성력이 없는 그런 관계로 사실상 손을 놓은 그런 방관 행정에 추진한 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관 행정이 문제였다. 이제 사업성, 경제성이 있어야 이제 사업 투자가 이제 그렇죠. 원활해질 텐데 그게 안 되다 그런 보니까. 문제도 있었다. 자,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안동 시민의 기대가 아주 큰 사업인데 이제 그렇죠. 2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먼저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성공적인 사업 진척을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안을 또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요. 그 분양된 필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지금 현재 미개발 분양 사업자에 대한 어떤 제재나 또 전면 재검토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특단의 조치를 또 강구해서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그렇죠. 뭔가 좀 당근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경도 의원님께서는 이번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후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셨어요? 우리 안동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유산 그랜드 슬랩을 달성한 곳이자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전 인류의 역사적 자원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매년 자연재해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또 이에 따른 문화유산의 피해도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도 관련 예산도 많이 책정을 했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동시 문화유산에 있어서 보존 관리 또 보수 정비 이 활용 사업의 예산이 한 총 240억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대부분이 이미 이제 훼손된 문화유산의 보수와 정비 사업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안정망 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예,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유산의 피해 사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터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재난 예측과 또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요. 예.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찰과 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 또 목조 건축물이고 또 그렇죠. 산림에 또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또 대책도 좀 이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림과 이제 안전거리를 두고요. 예. 또 산불에 대한 내화 수리들을 또 조성하고 또 산사태와 또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빨리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무사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문화유산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예, 또 김 의원님께서 또 대표 발의하신 조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안동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게 이제 가결이 됐는데 예. 이 조례안 뭐 주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조례는 이제 그 병력을 이제 명예롭게 이행한 병력 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또 긍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을 한 데 있고요. 예. 우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요. 거주하는 3대에 그쳐 협력 복무를 성실히 마치면은 병무청으로부터 이렇게 병력 명문가 증서가 있어요. 예. 예, 병력 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분들에게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예우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증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현재 발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안동시에 이제 병무청에서 예,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3대, 예. 3대에 걸쳐서 현역 복무를 한 그런 가문을 예, 안동시 발굴해서 병역 명문가 지원하자는 그런 예우 그렇군요.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자, 어떻게 예우를 하자, 뭐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혜택? 예,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안동시에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나 또 시설물 또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 하이마을의 이제 관람료, 네. 또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동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또 주차장의 주차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례 내용입니다. 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예. 안동시 운영하는 기관들 뭐 그렇죠. 사용료, 입장료 등등 이런 걸 좀 감면해 주자. 예. 한 감면은 뭐 어느 정도나 지금 통과가 된 겁니까? 몇 퍼센트? 우리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한 200여 명에 있으면 한 가족들 이렇게 4인 가족들을 했을 때 한 1000여 명 정도 예.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역 명문가가 한 1000여 명 정도 4인 가족 기준. 예. 그 가족도 같이 혜택을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아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앞으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지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또 배우고요. 또 공부도 하고 우리 안동시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또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의정 활동의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신다면은 또 우리 안동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 부의장이죠. 김경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고 또 경쟁률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네. 예상대로 지금 수도권 대학이 더 강세로 가고,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지방대학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립대학들도 또 작년보다 못한 작년보다 못한 경쟁력이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예상대로 수도권 강세, 비수도권 약세, 그리고 국립대 경쟁률도 작년보다 좀 하락했다. 우선 지금 안동대학교 계시니까요. 안동대학교 이번에 수시 전체적으로 몇 대 1 정도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3.3대 1이 나왔는데. 3.3대 1. 예. 예. 이 정도면은 지난해보다는 어떤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 없는데 한 3.7대 1이나 8대 1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이제 3점대 후반이었다가 3점대 초반대로 떨어진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 작년에 비해서도 더 이제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수님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안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수도권 대학, 점점 강세화되고, 비수도권 대학, 이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방의 이제 이중적인 구조로 지방대학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예. 이제 올해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경북대학 같은 국립대학 중에서도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들도 예. 작년에 14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이번에 12대 1로 떨어졌고 아, 경북대도 떨어졌군요. 네, 부산대나 전남대 마찬가지로 이제 예. 다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졌어요, 경쟁률이. 아, 그렇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동대와 비슷한 중소 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의 예. 이런 경쟁률은 이보다 더 떨어진 거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국립대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왜 거점 국립대라고 하나요? 우리 네네, 보통 경북대, 이제 뭐 그렇게 충남대, 부산대 이렇게 네네. 거점 국립대도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고, 네.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떨어졌고. 자, 어느 정도입니까? 그 국립대 경쟁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의 경우에 아, 예. 공대 위주로 있는 대학이잖아요. 구미의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근데 이제 금호공대를 보면은 2021년도에는 한 6대1 정도에서 22년도에는 5대1, 23년도에는 4대1, 이제 내년도 24년도에는 3.7대1, 3점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게 이게 하나의 지방대학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금호공대 하면은 뭐 우리 지역에서 아주 탄탄한 국립대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이제 보통 인식하고 있는데 이 금호공대가 공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의 제조 기반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면서 이런 지방대학들의 공과 계열의 학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중소도시 국립대학, 안동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아, 네. 금호공대.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6대1이었는데 이게 뭐 5대1, 4대1 하더니 내년 24년은 4대1마저도 깨진 그런 네. 경우고 안동대 아까 한 3.3대1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안동대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 글로컬 대학인가요? 여기 이제 그렇죠. 예비 선정돼서 굉장히 네. 앞으로 좀 미래가 상당히 밝아져서 이번에 조금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모두가 아마 그렇게 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구성원으로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입시 경쟁률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고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또는 뭐 산업계하고의 공조 이런 전반적인 게 수험생들에게는 아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됐고 다음 달인가요? 제 기억에 다음 달에 본선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다음 달에. 네. 어떻습니까? 이 수시 경쟁률이 이렇게 좀 낮아서 혹시 본선정에도 조금 영향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근데 되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이제 그 관점이 다른데요. 정부 정책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보다 지금 이 본선정이 뒤로 미뤄진 것을 보면은 이런 입시 결과를 좀 반영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악재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선정에서 이제 15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거였나요? 제가 기억이 좀 10개 내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10개 내외로 해서. 네. 하긴 뭐 올해 만약에 선정이 안 돼도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죠. 네. 이왕이면 좀 올해 되면은 더 좋겠는데. 좋죠. 안동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천군만마가 아닐까? 이게 1년에 2천억인가 그렇잖아요. 그걸 5년 동안 꾸준히. 1년에 200억. 5년간 1,000억. 그런가요?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였나요, 저?
네. 아, 예. 자, 이렇게 안동대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 지역에 이제 금호공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형 국립대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지역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동대하고 좀 규모 면에서나 지리적인 측면에서나 뭐 좀 비슷한 대학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강릉 원주대, 군산대, 예. 목포대, 순천대, 예. 뭐 이런 대학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예. 제일 높은 데가 4대 1이고 제일 낮은 데가 3.1대 1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안동대보다 낮은 대학도 있고 조금 높긴 하지만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중소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게 우려 사항인데 근데 이런 그 거점 국립대학 말고도 지금 뭐 창원대학이나 부경대학은 그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는 부경대의 경우에는 한 6대1 정도 수준, 창원대는 5대1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낮네요. 겨우 이제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목포대, 순천대, 군산대, 강릉 원주대 뭐 이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안동대와 좀 비슷한 규모의 또 그렇죠, 비슷한 도시의 이런 학교, 국립대학교들인데 여기는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고 대신에 이제 대도시를 끼고 있는 뭐 부경대, 창원대 이런 데는 비교적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좀 큰 도시에서 살고 싶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아무래도 영향. 그런 게 반영되는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국립대 경쟁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우리 학교의 사정을 한번 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경쟁률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시에서는 6장을 한 학생이 넣기 때문에 6대1이 넘어가야지 미달을 면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입시 그 전문 학원들에서는 그래도 5대1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냐, 안정권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교에서 5대1이 넘는 학과가 몇 개가 되냐 이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사범대학의 3개 학과 무슨 과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이 3개 학과고 그 나머지 비사범 계열 중에서는 통틀어서 5개 학과밖에 없어요. 어떤 학과가 있었어요? 간호학과 여기 세죠. 스마트 원예학과, 사회복지 전공, 컴퓨터공학과 정도. 그리고 이번에 신생 때는 인문예술대학의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이제 5대1이 넘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철학과인가 그 심리학과인가요? 철학과가 동양철학과가 이제 변신을 해서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한 이 정도가 이제 5대1을 넘겼다. 네. 이거 굉장히 이제 극소수죠. 이거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과들은 다 이제 미달을 우려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대 계열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대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3대1 정도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채울 수 있는데 학과의 경쟁률을. 근데 14개 공대 학과 중에서 3대1을 넘은 게 3대1이 안 되는 게 9개 학과나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의 그 제조업 침체 현상 이런 것들이 이 공과 계열의 경쟁률을 끌어내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안동하면 또 바이오 특화단지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관련 학과는 좀 경쟁률이 세지 않나요? 그 안동의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주력 산업을 지향하기도 하고 지금 안동대학 내에서도 특성화 대학을 표방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진용을 갖춰서 했는데 이번에 지금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지금 좀 힘듭니다. 힘든 학과들이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여기는 뭐 일자리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이런 학과 나와서 이쪽에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이 많아서. 되는데 의외로 수험생들한테는 이런 학과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좀 원인 파악과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디 볼까요? 또 사회과학대학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사회과학대학은 지역사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기는 좀 그래도 인문사회 쪽에서 취업에 유리하다라고 이런 이제 평가가 돌고 있는데 예. 의외로 그래서 지금까지 인문사회계 쪽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행정학과가 아마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였어요. 그러니까요. 행정학과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3대1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옆에 있는 법학과나 무역학과도 경영학과도 마찬가지로 3대1이 안 됩니다. 3대1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충원이 겨우 뭐 채운다. 겨우 채울 수 있는 정도다. 네네네. 아주 이제 운이 좋으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문자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이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학과들도 수험생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면 뭐 어문학 계열 뭐 이런 데도 상당히 낮고.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어려웠으니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사학과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사학과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안동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중소도시에 네. 있는 국립대마저 이런 정도니 네.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립대학 위주로 얘기한 거는 제가 이걸 뭐 파악할 수 있는 사립대학 숫자는 워낙 많고 또 이렇게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서 국립대학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국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이 중소도시 국립대학 이 정도면은 사립대학은 낫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립대학은 무려 이제 전체 정원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낫다. 그러면은 지방 전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그 상황이 곧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비극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이럴까? 뭐 좀 결론의 말씀 삼아서 뭐 원인 뭐 분석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죠. 결론의 말씀.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지방대학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뭔가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과가 없어요. 논의만 있지. 그리고 이제 글로컬 대학 30이 발표돼야 알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정말 지방대학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수험생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넣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대학 관련된 그 권한과 재정을 쥐고 있는 게 교육부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인데 이 두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지금 그 비전과 이 철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은 교육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산업계 뭐 다른 그 정부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고 지자체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정책 효과들이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호들이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국립대에 이런 그 상황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국민들은 그래도 지방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뭔가 적극적인 혁신, 황골 탈퇴 이런 그 모습이 국민들로부터는 아직
성과를 좋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정책, 여기다가 대학 자체의 어떤 개혁, 노력 부족, 여기다가 근본적으로 또 학령 인구 감소,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